안녕하세요. 이뉴스입니다.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국민 간담회 하신다고 해가지고 화제였죠? 제가 정말 이거 보면서 제 아까운 시간을 왜 이런 데다 썼는지 후회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서 법안까지 발의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 빌어서 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나왔던 말이 다문화 과정 얘기인데요. 다문화 과정, 그들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와 같이 어울리길 바란다. 이런 식으로 문 대통령이 답변을 했어요.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불편해하는 정체성을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문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우리랑 어울리는 게 말이 돼요? 저러다가 결국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아랍 난민 받아주고 이슬람교 판치고 무슬림 판치고 그래서 국가 전복위기까지 가고 그런 일 퍼지는 거예요. 뭐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어떻고 하는데 그래요. 종교의 자유 저는 분명히 존중합니다. 이건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. 근데 자유를 존중해 준 만큼 자유에 따른 불편함은 본인이 감당해야지 왜 나한테 배려를 요구하는 거예요? 내가 옷 입고 다니기 싫다고 밖에 옷 안 입고 돌아다녔는데 추워. 내가 지금 옷이 없어서 너무 추워. 그러면 옷 잘 입은 사람 거 내가 뺏어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? 야, 넌 옷 입었잖아. 내가 옷을 안 입었으니까 나한테 옷을 줘. 그게 말이 돼요? 옷을 안 입은 놈 잘못이지. 그 환경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. 왜 본인이 그것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우리한테 해소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자유 존중받기 싫고 그냥 그 무슬림 종교만 존중받고 싶으면은 그냥 무슬림 종교인 나라 계속 계세요.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배려를 해달래? 무슬림 자식이 군대 가게 되면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려도 해달라는데 이건 또 무슨 헛소리예요? 국가적으로 무슬림 하라고 그랬어요? 아니면은 국가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? 알아서들 하시라고. 근데 왜 네 맘대로 선택한 걸 나한테 결과값을 배려해달라는 거예요? 종교 그렇게 좋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대신에 책임하고 뒷감당만 하시라고. 다음은 어떤 학생이 모병제 도입은 언제쯤 생각하냐, 나 군대 가기 전엔 가능하냐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그래요. 웃자고 분위기 풀자고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, 웃으면서, 너 안 돼. 확답도 안 해줘. 그러더라고요. 참 깝깝합니다. 다음은 이거는 질문 한 사람도 좀 이상한 것 같아.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중소기업에 준비 안 된 52시간 근무 시간 행해지면은 힘들다고 대기업, 중소기업, 소상공인 구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고 대기업 말고는 좀 배려를 해달래. 문통은 여기다 다 대답은 못 해주고 최저임금 오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들다. 근데 임대료가 인건비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? 그럼 임대료를 낮추는 게 맞지 않냐? 노동시간 단축은 내년부터 더 적용 대상 확대된다.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놨어요. 최저임금 상승하는 걸로 지지율은 지가 다 받아쳐먹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니까 임대료를 낮추는 게 맞다? 임대업자들은 바닥 핥아먹고 살아요? 그 사람들도 힘들게 벌어서 임대업 하는 건데 이제 좀 힘든 거 끝내고 임대업 좀 해보겠다는데 거기서 최저임금은 지가 올려놓고 임금이 올랐으니까 니네 임대료 너무 비싼 것 같아 좀 후려치자. 이게 말이에요? 이거 질문한 사람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에서 힘들다. 사람을 더 뽑든지 일을 적당히 시키세요. 아니, 동일한 임금 주고, 야근 수당도 안 주고, 저녁값도 안 주고, 그런다는데, 누가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싶겠어. 그리고 50인 기업까지 업무 시간 단축 확대가 될 거다?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? 45명 회사까지 법인 회사로 두 개 내가지고 해당 안 되는 걸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적용 안 되는 거잖아. 회사 운영도 안 해본 나 같은 나부랭이도 이거 피해갈 방법이 바로 생각이 나는데 도대체 이거는 확대해서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? 조국 사태는 얘기 나오자마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니들이 양분된 거다. 검찰개혁은 할 거다. 이런 식으로 나왔고 검찰개혁 얘기 나오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됐다. 공수처는 니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. 대통령 근처 사람 비리 파악 못해서 국정농단 이루어진 거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래요. 내가 정말 편파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건지 의심되는 분들은 한 번씩 봐보세요. 당장 조국 사태만 해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싹 다 틀어막아놓고
조국은 뭐 조사를 못했는데 그 이전 것도 조사 못했으니까 국정농단이 일어났다? 참 이게 뭐 하는 소린지도 모르겠고. 다음은 어떤 분이 책을 읽고 오셨다고 뭐 문재인의 운명 들고 와서 2009년부터 문재인은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왜 여지껏 개혁을 못했냐? 이유가 뭐냐? 누가 맡고 있냐? 국민 양극화 해결해달라 뭐 이런 소리 했는데 검찰개혁 못한 이유? 캥기는 게 있으니까 섣불리 못 건든 거 아니에요? 하겠다고 조국 내세우자마자 줄줄이 터져나가니까 문재인도 더 이상은 나쁜 선례인 조국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경제 위기에도 부동산으로 경제 성장은 생각하지 않는다? 뭔 개소리예요. 문재인 대통령 민간 활력의 건설 투자 역할 크다. 확대할 것. 이거 얘기하신 게 2019년 10월 17일이에요. 이거 한 달 조금 넘었네요. 근데 본인이 얘기하신 걸 또 까먹으셨나 보네. 이러면 진짜 치매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?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? 그 얘기해놓고 생각하고 있는 방안 구체적으로 이해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. 뭐 이거 미리 얘기하시면은 부동산 업자들이 그거 피해갈까봐 그러신가? 그러면 조국도 못 피해가게 일찌감치 검찰이 다 폐쇄하고 조사하는 거 뭐라고 하시면 안 되지. 이거 질문한 사람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집 마련 서울에서 힘들다. 다주택자들이 좀 내려놔라.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달라. 이건 그냥 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, 건물주들한테 일방적으로 차취하겠다는 뜻 아니에요? 아니 뭐 건물주들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뻥 하고 뭐 땅 문서랑 뭐 집 문서가 떨어졌어요? 아니잖아. 그 사람들도 돈을 모아서 그런 걸 샀을 거 아니에요. 물론 금수저라서 부모님이 물려준 건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. 근데 그 전에 서울에서 집 사는 건 당연히 힘든 거 아니에요? 아니 지방하고 서울하고 집값만 비교해봐도 최소한 배에서 많게는 몇백 가지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서울에서는 집 마련하기 힘들죠. 당연한 거잖아? 근데 왜 이거를 다주택자들이 많으니까 그렇대? 물론 그거 영향도 있겠죠. 근데 눈을 낮추고 좀 경기권이나 좀 밑으로 내려가시려면은 서울에서 집 사는 것만큼 돈 안 주고 집 살 수 있을걸요? 그리고 뭐 배철수 이 아저씨도 문재인한테 좀 분위기 좀 풀어보자고 대통령님은 화 같은 게 나시면 뭐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뭐 문재인이 얘기하는 게 공직이라 화난 걸 제때 표현 못하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청와대 기록관관에서는 불같이 화내셨다고 그렇게 바로 기사까지 뜨시던데 글쎄요 얼마나 참으시나 그 핀트에서만 터지셨나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뭐 다음은 또 북한 얘기 나오는데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시키면은 정부가 전부 배상해줘야 한다. 근데 문재인은 그런 거 안 해줬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 그랬더니 뭐 별 답변 없어요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참 진짜 가관이에요. 남북 관계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옛날엔 바로 전쟁 날 분위기였는데 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국면이래요. 미사일은 역대 정부 최다로 맞아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 국면이래. 북한 근처 영업시설 차려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좀 배상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직 대화 중인 거라서 과도기니까 좀 기다려봐라.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탈북민들은 뭐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차별하지 말라더라고요. 그냥 대통령 경호원들도 전부 다 탈북민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 양반은 좋아할 수도 있어. 그렇게 북한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뭐 수령님 동지들이 옆에 있으면 좋아할 수도 있어.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뭐 인터넷에서 나온 거 아나운서가 선별해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시킬 거고 일본이 원인 제공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. 일본은 우리나라가 방파제 해주니까 국방비 조금 덜 쓰고 우리나라는 돈 많이 쓴다.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못 믿겠다고 먼저 수출 규제 걸었으니까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하는 게 당연한 거다. 그래놓고 지소미아 일본이 유지하자고 하는 건 모순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죠. 일본은 동맹국가 아니다. 누가 얘기하신 거죠? 다시는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. 누가 말씀하신 거죠? 그리고 우리나라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일본이 국방비를 조금 덜 쓰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왜 방파제예요? 이거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전면적으로 대립하다가 휴전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아예 딴 나라예요. 막말로 전쟁이 나도 북한하고 일본하고 안 나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난다고. 그러면은 도대체가 왜 우리가 방파제인데요?
1차 피해자예요, 우리는. 일본이 주적이 아니라 북한이 주적이라고 왜 말을 못해요? 20대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아냐는 질문이 나왔는데, 이것도 대답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비난으로 할 거예요. 꺼져. 20대 지지율 아직 높아. 조국 사태 불공정 해결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. 노력은 해볼게. 근데 20대들이 삐진 거지. 등 돌린 건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. 이거 분명히 제가 비난한 게 맞아요. 비꼰 거예요. 근데 무슨 말이었는지 원문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.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니까. 그리고 또 페미니즘 얘기 나왔어요. 야, 방송사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뭐 사전 질문도 받아놓고 사람도 지들이 뽑아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돌발적으로 대답해야 된다.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고, 이제는 또 페미니스트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걸로 뭐 OECD 성임금 격차 뭐 그거 개 헛소리 같은 자료 또 들고 나왔어요. 이거 팩트 체크도 안 했다는 거예요, 방송국 차원에서. 그리고 뭐 또 그 얘기예요. 유리천장이랑 뭐 이것저것 여성이 뭐 남성의 60%밖에 임금을 못 받고 있다. 뭐 이것저것 다 또 얘기하더라고. 이거 대답하시는 것도 노력은 했지만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.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좋아진다. 이 얘기 하시더라고. 뭐 결국에 여자를 더 뽑아라 그거지. 지금 정부에서 할당제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여자를 더 뽑으래. 진짜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말 많이 했을 거니까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말 아끼겠습니다. 제가 질문 좀 안 다뤄도 될 만한 거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읽은 건데, 와, 거의 안 빼놓고 다 깔 수 있는 내용밖에 안 나왔어요. 근데 심지어 더 웃긴 거는 문재인 대통령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입장의 질문은 하나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반박 가능한 내용들만 나왔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임기 전반은 기틀을 다지느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는데 남은 임기 전반, 뭐 절반 동안은 좋을 거래요. 퍽이나 좋겠습니다, 진짜. 다시 한번 저 쩝쩝대면서 말 더듬는 거 듣느라고 거의 2시간 날리고 영상까지 찍고 있는 제 자신한테 참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네요. 어떻게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건질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. 아니, 의심 가시면은 들어보셔도 좋겠는데 솔직히 추천은 안 합니다. 들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. 진짜 우리나라 심각합니다. 영상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뭐 그런 것 좀 많이 퍼뜨려 주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